안녕하세요. 민병실어학원에서 오픽을 맡고 있는 강사 D입니다.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께서 문법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표현이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잘 전달하면서 1분 동안 이야기를 끌고 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픽의 각 유형들마다 딱 정해진 스토리가 있고 공식이 있다면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데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오픽의 많은 유형들 중에 하나인 장소 묘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장소 묘사는 상담 공부 중에서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이 장소 묘사를 하실 때도 딱 두 가지 공식만 알고 계시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식 한번 볼게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묘사하기인데요. 자, 예를 들면 집 묘사를 하는데 우리 집 안에는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어. 이렇게만 묘사를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짧죠. 시간도 많이 남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눈앞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큰 단위, 우리 집은 서울에 있고 서울 중에서도 서울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이고 우리 아파트에는 방이 2개, 화장실이 하나, 주방이 하나, 그리고 우리 집 안에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브레이크다운 해줘서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이야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오픽은 인터뷰 베이스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듣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영어를 세련되고 플루언트하게 구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얼만큼 듣는 사람에게 잘 들리느냐예요. 그렇게 잘 들리게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이야기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특히 장소 묘사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내 눈앞에 그림이 있어야 듣는 사람한테도 그 그림이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앞에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묘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그림이 있다고 해도 두서없이 묘사를 하게 되면 더 헷갈려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공식이 필요한데요. 자,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그 장소를 세 섹션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When you first enter, 정면에 on the left side, 왼쪽에 on the right side, 오른쪽에. 그래서 여러분이 장소 묘사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아하, 정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벌써 말할 게 세 가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말할 거 아닌 세 가지의 디테일만 붙여주신다면 1분에서 1분 30초 끌고 나가시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확히 섹션이 나눠서 이야기가 전달이 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겠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d like to know more about where you live. What kind of house or apartment is it? Give me a detailed description of it. 자, 질문은 뭘까요? 보면 집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묘사. 우리 앞에서 말했던 공식 두 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또 하나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정면, 왼쪽, 오른쪽. 이 두 가지 공식 기억하시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I live in an apartment in Seoul. It is near Seoul Station. My apartment has 2 bedrooms, a kitchen, a bathroom. 보세요. 우리 아파트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 중에서도 서울역 근처에 있고 방이 2개, 주방이 하나, 그리고 욕실이 하나. 이렇게 겉에 큰 묘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when you first enter the house, 집 안에 들어오면 you will see the cozy living room. 아주 안락한 그런 거실을 보게 될 거고요. On the left side, 왼쪽에는 there are my room and balcony. 내 방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On the right side, 오른쪽에는 주방이 있고요. Although my house is not that big, I think it is a great place for my family. 하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답변을 하시면 IL에서 IM 정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 이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주어진 기본적인 형태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 디테일은 어떻게 추가하느냐?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멘션했던 그 장소를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더 세세하게 묘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하는 행동들이 뭔지 묘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 장소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혹은 그 장소의 장단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방법으로 디테일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One bedroom is for my parents and the other one is for me. 자, 이건 어때요? 앞에 two bedroom mention 해준 거를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해줬죠? 하나는 우리 부모님 거고요. 하나는 제 방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In the living room, my family usually watches TV together. 이건 앞에서 멘션했던 리빙룸에서 하는 행동들로 디테일을 더 붙여준 거고 My mom always stays in the kitchen and cooks for us.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멘션했던 키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을 더 붙여준 거예요. 이 정도 답변이 되시면 IM2에서 3 정도는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나는 더 높은 점수를 원하신다 하시면 더 디테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보면 My house faces south, so it is very bright and warm during the daytime. 이건 어때요? 우리 집의 장점에 관해서 멘션해줬죠? 그리고 밑에 보면 On the balcony there are many flower pots and trees. My mom likes to take care of them. 이건 앞에서 멘션했던 발코니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줬고 플러스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동 묘사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 답변이 되시면 IM3에서 IH 정도는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소 묘사하는 거 어떠셨어요? 그 공식이 있고 말해야 될 소재가 정확히 있다면 그 답변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어떤 순서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전해야 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헤매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상태의 답변을 만드시면 훨씬 더 쉽게 원하는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